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전입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흐름 잡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배우는 걸까요? 바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그날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까지를 현대사라고 합니다. 이 현대사의 흐름만 잘 살펴보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흐름 잡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날은 언제였었죠? 1945년 8월 15일. 바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되었었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렇게 내부 분열을 거치면서 결국 48년 8월 15일 남한 지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지역에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되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한국전쟁은 지도를 내놓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전쟁이 전개되었는지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그날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48년 8월 15일까지 이 3년 동안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사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마의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남과 북이 왜 분단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역사를 좀 과정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주제어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손잡으려고 했느냐, 자와 우가 합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협상하려고 하는 남북협상,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었을까요? 미국의 헌법을 본따서 4년 중임제였습니다. 4년 중임제면 48년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4년 지나면 52년. 여기서 한 번 더 선택을 받게 되면 56년까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서 60년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60년 하면 3.15 부정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3월 15일 날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이 자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당 정권과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완전 폭발했겠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4.19 혁명, 시험 출제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개헌, 4.4 5.2개헌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헌법을 바꿔나갔는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일파 청산 문제, 그리고 농민들이 계속해서 토지를 원했었겠죠. 이 토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농지개혁, 이렇게 굵직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장면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장면. 이 장면 내각의 출제 포인트는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알고 있죠. 이미 장면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장면 내각이 이제 출범해서 권력을 잡고 각종 개혁을 실시하려고 한 지 채 1년도 안 되는 그 시점, 61년 5월 16일, 거꾸로 해도 61년 5월 16일, 이 5.16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탱크를 몰고 오죠.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조국을 근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 내각이 무너지게 되고 군정, 군대가 다스리는 군정이 실시됩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그리고 1962년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고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63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6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그리고 71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는데 또 헌법을 바꿉니다. 언제? 69년에 3선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3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과 붙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온갖 부정과 관건 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의 득표율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됐겠죠. 이제 직접 선거를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1972년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장기 집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었는데 결국 1979년 10월 26일 자신이 가장 아끼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고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였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죽게 되니까 이 권력을 노린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전두환과 아이들. 이름하여 이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부터 79년 12.6 사태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내용들, 특히 군정 시기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신헌법의 내용은 어떠했으며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해 나갔는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979년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했겠죠. 육사 12기를 중심으로 한 전두환과 이 신군부 세력이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별 2개였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별 4개였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불법적으로 연행해 가면서 이 신군부 세력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욱더 권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가 전국을 장악한다는 소리죠. 여기에 대한 저항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삐꼬을 전라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은 향후 전개되는 이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은 이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되는데요.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무한정으로 리필되기 때문에 사실 전두환이 다 해먹게 되면 그 밑에 신군부 세력이 좀 불만이겠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직선제는 좀 그렇고, 그리고 2번 정도 해먹은 느낌? 7년 단임의 간선제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헌법에서 또다시 81년도에 대통령직에 취임하게 되는데 81년부터 8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 자리를 또다시 간접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친구이자 동생이었던 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직접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 실시하자.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87년 6월 달에 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결국 대통령 후보였던 이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하자. 직접 선거해 가지고 대통령 뽑자라고 이렇게 수락하면서 또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딱 한 번, 그리고 어떻게? 직선제로 뽑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될 건지 되게 궁금했겠죠. 1987년 12월 달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겠죠. 이때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를 열망했지만 노태우가 당선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노태우 대통령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93년부터 97년까지. 1997년은 IMF라고 해서 국가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은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대통령에 따른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가 바로 현대사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중에서 어디까지가 보통 시험에 나오느냐?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BBK, 다스,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시험의 출제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